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15%보다 높은 관세율만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대미 수출 물품까지 겹쳐서 더 높은 관세율이 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 2분기부터 실적이 악화된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현대차 소나타의 미국 시장 가격입니다. 26,900달러로 도요타와 혼다의 경쟁 차종에 비해 1,000달러가량 저렴합니다. 문제는 관세 협상.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에 이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 기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최소한 일본만큼은 관세가 돼야 미국 차는 물론 일본 차랑 경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아직은 좀 필요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이미 품목 관세 부과가 본격화한 자동차와 철강 기업에선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품목 관세 25% 영향으로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15%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부터 50% 관세가 부과된 철강은 상반기 수출이 5.9%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19%. 미국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면 정방위적 산업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 미국이에요.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관세율이 5%가 채 안 됐거든요. 15% 안팎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려보다는 덜한 거지만 이전에 비하면 한 3배 가까운 관세율을 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지 생산이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들의 경우 어려움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던 일본은 15% 관세 수치만 같을 뿐 서로 해석이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동 합의문이 없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게 합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15%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합의. 그런데 발동 시기부터 모호합니다. 일본으로선 8월 1일 혹은 최대한 빨리 낮춰진 관세가 적용되길 바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5,500억 달러, 우리 돈 759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두고도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공표했지만 일본의 해석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계 금융기관의 출자와 융자, 보증 한도로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 수익도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뺏겼다는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출자도 전체 투자 규모의 1에서 2%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선 투자 실적을 분기마다 평가한다고 하고 evaluated every quarter, and if the president's unhappy, then they will boomerang back to the 25% tariff rates. 일본은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 その実施の確保の仕方みたいな議論はした記憶がありません。そういう意味では大統領との間でも閣僚との間でもですね。 또 미국은 당장 일본이 미국 쌀 수입을 75% 늘릴 것이며 미국 방위 장비도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생각은 다릅니다. 무관세 수입 쌀 쿼터를 유지한 채 그 안에서 미국 쌀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이고 방위 장비 구입은 추가가 아니라 기존 구매 계획 범위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걸어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받고 계시는데 관련 입장 있으실까요? 그거는 제가 여기 조사해서 제가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 임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려볼게요. 윤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 국민의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며 논란은 커졌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특검은 윤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언급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한편 목걸이가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이유를 찾기 위해 주변 CCTV 동선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빌렸다던 목걸이가 특정 장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모레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자회사 IMBC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백지 신탁 의무 위반으로 그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기 전까지는 관련 직무를 해서는 안 되는데 MBC와 삼성전자 관련 심의를 의결했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같은 해 10월 최초로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본인 명의로 2억 2,300만 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MBC 자회사 IMBC 주식 4,200주와 삼성전자 306주도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위원장은 해당 주식들과 관련한 백지 신탁 의무 위반으로 지난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가 가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사전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서 국회에선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지상파 제허가 심사를 하는 게 이해 충돌이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심사 청구를 했고 올해 3월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IMBC가 MBC하고 별도 관계없는 조직입니까? 별도의 회사입니다. 아니 자회사잖아요. 무슨 별도 회사예요. 이거 법적으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가서 제가 검토하십시오. 팔려고 매각하려고도 생각했으나 잠깐만. 보복 행위를 할 거라는 지적이 나올까 봐 그게 뭔 소리예요? 매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송평가 심의 등 MBC 관련 4건뿐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 1건의 심의를 의결한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면제받기 전에 해당 직무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폭우 기간 중 여름 휴가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반려한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 신청과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다며 그 전에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재난방송 기간 이후인 지난 25일에 신청한 조퇴는 정상 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어제 오후 일터에 혼자 있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생전 스토킹에 시달려 왔는데 지난 3월부터 3차례 신고를 했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였던 60대 피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유리문 뒤에 휠체어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5명 될걸요. 근데 어르신들이 차가 2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니까. 경찰은 전 직장 동료인 6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1년여간 함께 일하다 지난해 12월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A씨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수락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색을 벌였지만 A씨는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 도중 10시 56분경 등산객이 등산로 부근에서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 112 신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첫 신고는 지난 3월 14일 A씨가 찾아왔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25일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때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지만 일주일 전인 이달 20일엔 여성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를 더 길게 적용하는 잠정 조치 신청은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범행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단 이유였습니다. 체포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A씨는 일터에 있던 피해 여성을 찾아갔고 결국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했지만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윤입니다.